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내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사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에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집을 짓거나 아파트 등 내 집을 사고 또 집 수리나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선 내 마음에 맞는 땅이나 아파트 등을 고르기가 어렵다거나 각종 관련법을 준수해야만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설계 과정에서 그리고 특히 시공 과정에서 더더욱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파트나 집을 사거나 인테리어 등을 하는 경우도 그런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 또는 집의 수리나 인테리어 공사,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집 짓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듯이 아파트나 집을 살 때도 그런데, 특히 내 집을 짓거나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는 경우라면 설계나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내가 내 돈을 들이는 집주인인 건축주라 해도 그렇고, 이는 제가 직접 설계자이고 시공자이면서도 제가 직접 제 집을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 물론 이러한 것은 돈이나 각종 조건 등 탓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주된 이유는 사람과 얽히는, 즉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아파트 등을 사는 경우라면 매도자나 중개인이 있고, 집을 짓거나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시공자의 설계하는 직원과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작업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공중의 일을 여러 작업자들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지다 보니 이들도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제각각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부하기 때문으로, 물론 집주인이나 설계자, 현장 책임자의 의도와 생각대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은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하고 말지라고 느낄 때가 직접 집을 지어보면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손발이 맞아야 하는 내 집 짓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러한 것은 제가 남의 집을 설계하고 건축하면서도 느끼기도 했지만, 저도 제 집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낀 일들인데, 그것은 바로 나와 내 가족이 살게 될 내 집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고 내 가족들이 사는 집이다 보니 다른 일보다 더 애착이 가고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일이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남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아무리 생각을 많이 했어도 실제 상황이 다르면 바꿔야 하는데 변경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야 하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내 집을 건축하는 직영공사를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이는 예전에나 가능했던 일로 지금은 직장 문제 등 여러 문제들로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또 내가 아무리 직접 내게 맞는 재료를 사고 직접 내 마음과 같은 작업자들을 고른다고 해도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발이 맞는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하려 하고, 또 사실 설계를 하는 저희 회사가 직접 공사를 하게 된 동기도 바로 이러한 것이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그나마 설계나 건축주의 의도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설계를 한 것은 그 누구보다 설계 의도나 건축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와 이해를 하는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으로,
이는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집과 같이 설계 변경이 잦고 임기응변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설계 변경과 임기응변이 필요한 집짓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다른 건축에 비해서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집짓기에 있어서는 설계 변경이 잦고 임기응변이 필요한 때가 참 많은데, 이는 그동안에도 수없이 언급한 것처럼 집이란 다른 건물에 비해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건물인데다 연중무휴 24시간 내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보니 그렇고, 또 집과 같이 소규모 건물의 건축주들이 대부분 건축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공사인 경우라면 전문가나 감독자를 선임해서 건축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은 그렇지 못하고, 또 중요한 것은 건축은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즉 같은 가족이라도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그런 생각이 수시로 변할 수도 있는 등 그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골조공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마감공사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는 외부 마감공사나 실내 마감공사에서는 같은 마감자재라도 설계자나 건축주의 의도와 다른 색깔이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사실 이러한 변경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건축주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설계자나 시공회사, 특히 현장 책임자 등 직접 일을 하는 작업자들에게는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미 작업한 부분을 철거하거나 교체해야 하는데, 이는 곧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수정하거나 재작업을 하는 것처럼 짜증나는 일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바꿀 것은 바꿔야 하고, 바꾸기 전에 그러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손발이 맞는 사람들끼리 일하는 것이 그나마 이러한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그러나 아무리 변경하고 싶고 또 임기응변을 부리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런 데 대한 뜻이 전혀 없는 설계자나 시공자를 만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고치는 것도 어려울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은데, 이는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집짓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손발이 많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양한 안의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이는 지난 영상 아쉬움이나 후회 없이 설계하는 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설계나 계획 시 설계자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계획안을 구상해보고 건축주와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래 더보기에 링크한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가변성과 탄력성이 있는 설계로서 평면 계획과 특히 언제든지 설계 변경 또는 증축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나 보, 기둥 등을 구조체의 여유로운 설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가변성 있는 구조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는 주택인 경우에 목구조라든지 경량 철골조보다는 탄력성이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것이 설계 변경이나 임기응변을 하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손발이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데, 이는 성의 있고 경험이 풍부한 설계자와 건축주의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시공사 선택으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가 중요한 것인데, 이는 임기응변 등 경험이 풍부한 작업자와 현장 관리자를 선정하는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내 집을 짓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집 짓기, 두 번째로 손발이 맞아야 하는 내 집 짓기, 세 번째로는 설계 변경과 임기응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로는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어떻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세상에 다른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경우란 흔치 않은 것처럼, 아무리 내 돈으로 내 집을 짓거나 아파트 등을 사고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다 해도 100% 내 마음대로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닌 것이 세상 일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이렇게 집을 사거나 인테리어 공사, 특히 집 짓는 일 등을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내 집을 갖고 가는 과정이고,
자신과 가족의 특성에 맞는 나만의 집을 그야말로 원가로 장만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에게 잘 맞지도 않으면서 거품이 엄청나게 낀 아파트에 비하면 이 정도의 수고는 감수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아파트,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또 실제로 제 집을 여러 번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느낀 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